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소재의 경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승실대학교 1월문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정다빈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일본어를 하실 줄 아셨던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면서 일본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어 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어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로 교환학생 온 일본인 친구들과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언니와 함께 후쿠오카나 오사카에 여행을 다니면서 일본 특유의 문화나 정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로 1월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월문학과에 지원한 거였기 때문에 일본어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이나 그 이외에 제가 일본에 대해 했던 활동들을 위주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의 추세가 1월문학과에 지원한다고 해서 일본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학에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시간에 했던 활동들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에 대해 탐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교탁에 나가서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한 지문을 따와서 지문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는 식의 수업을 했던 걸 일본에 풀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화 모의 UNAV에서 일본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IS의 세계 문화유산 파괴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서 국제 세계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한다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국제 시사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또 일본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그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문화나 일본의 법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언문학 분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언어탐구부라는 자율동아리를 조직했어요. 거기서 첫 활동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러시아어와 한국어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나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 등 되게 비슷한 속담이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나라가 다른데 비슷한 속담이 많을까 궁금해서 탐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어가 알타이어족에서 유래되었고 그 알타이어를 같이 쓰던 민족이 러시아와 한국으로 흩어지면서 같은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속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친구들과 함께 한 편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는 암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체험의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험 위주의 공부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헬로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일본인 친구들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캐나다 친구들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국제 시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어 회화도 많이 늘었고, 캐나다 친구들은 국제 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나눠보면서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글로벌 문화 교류부를 구성했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 활동으로 경복궁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가기 전에 일본어나 영어 등으로 경복궁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하였고, 그거를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경복궁을 설명해 주었더니 직접 학생들이 와서 해주니까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다고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 혹시 한국 여행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한국 음식을 먹을 때 해당 음식에 대한 설명이 없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평을 들었어요. 인사동에 가서 한국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인사동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같이 밥 안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몇 번 퇴짜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 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김치나 불고기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일본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는 일본 음식 문화나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활동 결과로 일본 식문화와 한국의 식문화의 차이점과 그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일본인 선생님께 제출을 하였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를 같이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업무를 더 깊게 파는 것이 입시에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한 시험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숭실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제 내신이 조금 부족한 성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나 사회 과목의 성적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독 좋았고 제 학생부를 딱 보았을 때 이 친구는 외국어에 특별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뭐 10분 안에 입사관분과 교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분 안에 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 치열하게 면접을 준비했었어요. 우선 인터넷에 면접 꿀팁이나 면접 준비 자세 이런 거를 쳐보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모의 면접이 진행하면은 최대한 많이 참관하려고 하였고 친구들과도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등의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면접을 볼 때 교수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굉장히 말도 많이 더듬어질 거고 생각도 많아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대답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혹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본 뒤에 동의를 구하고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한 뒤에 빠르게 대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을 최대한 표현하고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들 취업도 안 되고 인기 없는 학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어문학만 공부를 한다면은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문학 전공을 특색으로 살려서 경제나 경영이나 국제통상 등을 복수 전공을 한다면은 충분히 어문학 분야에서도 취업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통번역이나 항공사 스튜어디스와 같은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일월문학과에 오신다면은 이러한 항공사 취직 이외에도 일본 기업 취직이나 국제 기구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어문학 분야에 오신다고 해서 취업이 잘 안 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숭실대에 지원할 모든 학생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2020학년도 학우분들은 저와 함께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모든 지원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이름, 고등학교명, 그리고 부모의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 본인의 이름과 고등학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 스스로 보여주는 역량, 잠재력,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원자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지원자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으니 숭실대학교를 믿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비교과 활동보다는 교과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발표, 수행, 토론, 보고서 작성, 학업 성취도 모두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지원자가 수업에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참여한 내용이 나타날 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고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서류종합평가를 통과한 3배수의 학생은 면접에서 순위가 많이 뒤집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류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면접이 당락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본인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서류를 숙지하고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끼리 서로의 면접관이 되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본인의 영상을 스스로 보고 확인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의 준비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의 모든 지원 자격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전까지는 3개년도 최근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서 지금은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출신자, 그리고 이전 연도 국내고 졸업자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평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시대의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적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지문을 다 제시해요. 그래서 일본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잠시만요. 네, 어머니학 분야로 발음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잠시만요. 조금만 왼쪽으로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케이. 저와 함께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